이번에는 요실금 수술 중에서 재수술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재수술은 수술을 다시 하는 거지요. 근데 왜 요실금 수술인데 다시 하는 걸까요? 그 이유에는 첫 번째, 그 수술 자체가 적응증이 잘못된 거죠.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될 세럼을 수술을 해서 수술하고 나서도 요실금이 다시 생겼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실금 수술을 해야 될 세럼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세럼을 수술을 해서 그 요실금이 그대로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절박성 요실금으로 화장실을 들락날락 가거나 급하게 가다 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환자를 무조건 그냥 수술을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수술 자체가 요실금에서 복압성 요실금을 수술해야 되는데 절박성 요실금을 수술해서 환자는 수술하고 나니까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좋아지지 않으니까 재발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수술하러 병원을 찾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수술을 해도 그다지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당시 때는 좋았지만은 나중에 다시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술을 할 때에는 첫 번째 수술이랑 동일하게 검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분이 복압성 요실금 포지션이 많은 건지 아니면은 다른 요실금이 있는데 복압성 요실금과 같이 믹스되어 있는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파트가 더 많구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을 합니다. 똑같이 요실금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수술을 할 때 그 이전 요실금 테이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궁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전 테이프는 제거할 수도 있고 제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그 새로 들어갈 테이프 자리에 이전 테이프가 방해를 하거나 정 위치에 있지 않고 거슬린다면은 그 부분만을 제거를 하고 새로운 테이프가 들어가서 정 위치에 작용을 합니다. 근데 막상 수술장에서 그런 환자한테 들어갔을 때 그런 이전 테이프가 잘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부러 그걸 제거할 필요 없이 그 위에다가 아니면 그 정 위치에다가 테이프를 정확하게 걸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재수술을 할 때 이전 테이프를 제거하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거할 수도 있고 제거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